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세 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네. 재개발과 달리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개발 수단이나 법적 절차가 없어서 그동안 저이용되고 노후화된 지역들인데요. 역세권, 중공업, 저층 노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 5,000제곱미터의 사업의 규모로서 주거와 상업을 고밀적으로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장들이 있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중공업 지역은 주거, 산업, 융합지구로 조성하게 됩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같은 경우는 10,000제곱미터의 사업을 규모로 했을 때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재건축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절차와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이것도 아무튼 빨라진다니까 반갑네요, 김 부장님. 네.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는 평균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입주 시점까지를 촉 5년 내에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 심의를 통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대폭 사업 기간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비 운영으로 인해서 사업성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빠를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장점도 있다고 해요. 사업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네, 김 부장님.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성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부연을 설명을 드리면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합 운영 기간 동안 길어지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이 비용들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원가를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해서 원가 절감을 통해 좋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비용은 줄어든 반면에 수익성은 높아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높아지냐면요. 기존 개발에 비해서 10에서 30%포인트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집도 생기면서 추가 수익도 생긴다.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부장님? 예, 맞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가장 특징적인 혜택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아파트 시세가 10억인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들한테 공급한 가격을 7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억 대비 7억의 차이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3억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시행을 했을 때 10%포인트의 절감 효과로 인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6억 3천만 원의 공급이 되고 시세 차익이 약 3억 7천 정도로 추가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여건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전에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해서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개락적인 수익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는 공공이 그 시행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는 브랜드 아파트 혜택이 없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궁금증 많이들 품으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답이 또 여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실까요? 브랜드 아파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있군요. 네, 김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공공 재건축 재개발과 같이 동일하게 주민 참여로 구성이 된 주민협의체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선정된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원래 토존에 살던 세입자 상인 재정착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상가 같은 거 하시던 분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도 되실 텐데 그런 것도 또 도와준다고요. 네.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살고 계시던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공사 기간 중에는 인근에 있는 매입 임대주택이나
주변의 택지개발지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제공을 하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도 건설을 하다 보면 10%에서 15%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이곳에 이주할 수 있는 재정착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상인분들에게는 네. 주변 지역으로 상업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드리고요. 혹시나 상가가 아주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는 국공유지로 활용을 해서 임시 영업시설을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준공되면 이분들한테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존의 이 재개발, 재건축보다 빠르게 새 집하고 새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다고 해서 좋고요. 또 세입자와 상인을 고려한다니까 정말 좋네요. 근데 이 무주택자는 이게 해당 사항이 아무래도 좀 없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기존에 거주하시던 조합원과 세입자에게만 혜택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살고 싶어 하시는 도심 내에 시세보다 저렴한 그런 주택을 임대주택과 함께 분양주택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요. 네. 서울에서 추진 중인 모 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네. 총 2,500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일반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각각 800호씩 공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요.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공공임대주택이든 또는 공공분양주택이든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부족한 대도시에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네.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오늘 정보를 보시고 이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